제가 나눠놨죠. 좀 달라요. 파트 5하고 6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니, 그 다음에 빈칸 자리에 동사 자리가 맞을 때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수를 일치하는 거, 두 번째 수동 능동 따지는 것까지는 파트 5하고 6하고 유형이 같아요. 하지만 시제는 좀 달라요. 원래 5하고 6의 출제가 되는 문법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5에는 출제가 아주 범위가 넓은데 6는 출제되는 범위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에요. 맨날 이렇게 다루는 부분만 다뤄요. 6가.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다르냐. 5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뭘? 단서 유형이, 즉 내가 시험 문제를 풀어갔는데 정답을 딱 맞추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서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지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특정한 시점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next 다음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미래 시점이 나오면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표현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단서 유형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파트 5는 시점 표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제를 선택해야 될 때 문장 전체를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어떤 특정 표현이 딱 보이면 얘가 단서가 돼서 정답이 뭐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파트 6는 반대예요. 시점 표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시점 표현이 딱 보여서 어떤 특정 시제가 정답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해석, 즉 문맥 파악입니다. 이게 빈칸에 있는 문장 하나만 읽어서는 답이 보이지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열릴 것이니 과거에 열렸었는지, 이렇게 뭔가 앞문장, 뒷문장에 단서가 있는 문맥을 따지는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죠.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의미도 알긴 알아야 되겠네. 어떤 시제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네. 이제 하지만 이 시점 표현도 정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겠네. 이게 훨씬 쉬운데, 파트 5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시점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린다면 너무 아까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정리를 잘 해볼 거예요. 출제 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봤죠? 보여드렸죠? 그죠? 파트 5만 해도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6가 사실은 시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올 때는 3개월에 2문제, 아니면 매월 1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2문제 정도. 하지만 파트 6는 사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이 4개잖아요. 파트 6, 그죠? 근데 그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게 나오면 한 달에 4문제, 적어도 1문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좀 적고요. 그래서 6 정말 많이 나오더라, 시제 문제가 트렌드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나오니까 강조를 하고 시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제 포인트가 많아서 좀 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시간을 많이 쓰고, 적게 나오면 간단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내가 이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쓰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